성장을 위해서도 취약계층이라든가 어려운 계층에 대한 네,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총리 역할론이 꾸준히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입장을 밝혔지만 이 민주당 지도부의 어떤 현재까지의 반응은 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보도도 쏟아지던데 예. 제가 볼 때는 좀 검증이 필요하다. 무슨 이야기냐면 노영민 비서실장이 지난 일요일에 이제 3실장 기자간담회에서 당이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하면 놓아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던 이 말이 결국은 촉발자가 됐는데 본인이 어떤 그 동의한다면 언론은 자꾸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이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총선 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사무총장이 그런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당의 입인 홍익표 수석 대변인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그랬고, 이인영 원내대표도 당이 요구한 바 없다고 그랬고, 일관되게 당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당이 요구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도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좀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사실은 이제 그 정치판의 공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선거가 가까워지면 원래 이 당과 청 간의 이 목소리가 점점 더 달라집니다. 그건 왜냐? 민심에 누가 더 가까이 있느냐 하는 것과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이제 구조적으로 주도권 문제인데, 그 지금 주도권 다툼이냐 아니냐는 걸 떠나서 당 입장에서 보면은 청와대에서 먼저 누구를 내보내겠다, 누가 나간다, 총리가 복귀한다는 이런 얘기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얘기잖아요. 이건 당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예를 들어서 그 이해찬 그 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꽤 오래 전부터, 지금은 이제 그 이 상황이 상당히 진전이 됐지만 그 총리는 총선 뒤에 복귀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사석에서 여러 차례 했다고 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 총선은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인데 지금 어쨌건 투톱 체제라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동안 당이 제 역할을 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다른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선은 자존심이 상하니까 당연히 당권파에 해당되는 지금 원내대표, 사무총장 그다음에 대변인. 당연히 대변인.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요청도 안 했는데 왜 청와대에서 먼저 바람 잡고 감나라 배너라 하느냐 하는 거를 당연히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자칫 이런 갈등이 조금 더 커질 소지도 있다.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 점인데요. 청와대에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언론 같은 경우는 이낙연 총리의 후임으로 뭐 진영 행안부 장관이 뭐 그러니까 지금 임명 동의 절차에 들어갔다, 임명 검증 절차에 들어갔다 이런 보도까지 내와서 저도 좀 아침에 알아봤는데 일단은 뭐 여권 관계자들을 여러 명을 한번 취재를 해봤어요. 일단 답변은 판에 박힌 지 똑같아요. 그거는 우리는 알 수 없다. 오직 대통령만이 알 수. 이건 모범 답안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까지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영민 그 실장의 말 가운데 그 키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법무장관 외에는 달리 개각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 일요일에 발언의 사실은 핵심은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와대 관계자하고 통화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자, 노영민 비서실장이 지금 이 이야기를 했는데 자, 지금 이 시점 오늘 오전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발언은 여전히 팩트냐 아니냐라고 물어봤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팩트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조금 전에 청와대에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청와대를 취재한 결과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이 그 이낙연 어떤 복귀의 지금 이야기의 진원지가 어디냐? 사실 이건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좀 짧게 말하니까 세 가지 설이 있는 것 같아요. 풍설이 있고 소설이 있고 발설이 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로 보면 사실은 저도 그 이전에 다 접했던 풍설이에요. 거의 소설급으로 기사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누군가가 발설을 했기 때문에 기사화가 됐겠죠. 그러면 이 그 발설자가 이해 관계자냐, 이해 당사자냐, 인사 관계자냐. 이거에 따라서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하여간 뭐 저도 뭔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인사 관계자에서는 발설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이해 당사자가 발설했을 가능성은 제가 볼서는 그건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본다면 그건 그 주어를 청와대로 쓸 수는 없다. 예. 요즘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 이런 구도에서 보니까는요 이해찬 민주당 대표 측하고요 또 이제 이해찬 민주당 대표 측이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당직을 주로 갖고 있는 당권파죠. 당권파일 예. 테고요. 또한 이제 이낙연 총리의 복귀가 됐을 때 그 세를 형성할 수 있다고 믿는 쪽 간에 흔히 이제 그쪽 뭐 앞으로의 권력이니까 뭐 미래 권력이라는 표현도 이제 하는 분도 있는데요. 그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간의 어떤 세계력이 물밑에서 치열하게 지금 뭐 권력의 어떤 투쟁 양상이다. 이런 지점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거는 뭐 조금 뭐 나간 분석이기는 해요. 그러나 필연적으로 뭐 어느 집단에서든 특히 그 이 당이 됐건 네. 청와대 내부가 됐건 그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랄까요? 어쨌건 그런 갈등은 그게 표면으로 드러나던 그 밑에서 내연하던 있을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면 아까 이제 그 우리 김평론가 지적하신 것 중에 그럼 어디서 발설이 됐을까? 사실 이거는 제가 왜 굳이 당권파란 말을 썼냐면은 지금 일반 그 민심과 그 접촉하는 특히 수도권 또 호남 의원들 간에서 사실은 먼저 나온 거예요. 복귀가 필요하다 하는 것은 뭐냐? 네. 지금 이른바 친문 그 일변도의 어떤 그 정국 운영 특히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난국 또 미사일 발사를 둘러싼 그런 여러 가지 안보상의 문제 이런 것들에 당이 그러면 물론 1차적 책임이 청와대에 있다고 하지만 네. 당이 과연 정부와 청와대를 이끌어가고 견인하고 또 필요하면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 아니고 네. 나쁘게 얘기하면 무슨 나팔수, 전위대 뭐 이런 역할을 해왔다 하는 그 비판론이 그 비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수도권이나 이런 비판적 지지를 하는 성향의 스윙 보터들 간에 비판으로 쏟아지니까 그걸 네. 접하는 수도권 의원들로부터 이대로는 안 되니 특히 호남도 마찬가지인데 호남도 결국 호남 대전이 다음 선거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낙연 총리가 지금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그것도 많은 차이로 복귀를 해서 뭔가 선거를 지휘해 줘야 우리가 살겠다 하는 네. 그 의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의중은 물론 별개예요. 그러나 저는 그 검증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왜 진행되고 있냐면 그 이미 그렇죠. 이미 연내 복귀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결단의 문제라면 그 준비를 위한 작업은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거 아는 사람은 청와대 안에 2-3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올 리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현재 권력인 이해찬 대표와 네. 미래 권력인 이낙연 총리라고는 구도가 제가 볼 때는 잘못 설정된 구도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건 최고 권력 게임이 아니죠. 게임이라고 치죠. 네. 최고 권력 게임이 아니라 당권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문제는 이해찬 대표의 행보를 그러니까 한번 복기를 해보죠. 아주 네. 상징적인 사례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아주 경선이 과열이 됐고 이 과정에서 이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 뭐 어떤 그 강제의 부분 이런 것들이 나왔고 여기서 이건 당이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공개적인 발언까지 나왔어요. 이때 이해찬 대표는 보도만 왔거든요. 이재명 지사를. 네. 이때 그 당 안팎의 평가가 뭐냐면 역시 정치력은 대단하다. 왜 그러냐면 그 차기 구도를 계속 관리해 들어가는 것을 이해찬 대표는 자기 어떤 그 대표로서의 네. 최고의 어떤 그 역할로 설정을 하고 있었고 거기서 어디에도 기울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차기 구도를 최대한 풍부하게 하면서 관리해 들어가는 것이 어떤 대표로서의 뭔가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했고 해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본다면 이낙연 총리하고 지금 이해찬 대표가 이해관계가 상충되면서 각을 세울 이유가 없어요. 네.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따라서 여기서 현재 권력 이해찬 대 미래 권력 이낙연이라고 하는 구도 자체가 제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지금 구도를 그러니까 세워놓고 지금 소설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요. 그러나 바로 예. 이제 저도 뭐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대립 구도로 보는 거는 뭐 지나친 분석이다, 지나치게 나간 거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이제 그것 때문인데 문제는 자 총선의 관리를 누가 주도권을 갖고 하느냐 하는 것은 미래 권력과의 관계와 무관한 것만은 아니지만 네. 현재 이른바 제가 그래서 자꾸 당권파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당권파의 입장과 지금 당권파는 아니지만 일반 저변의 민심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수도권 그다음에 호남 의원들 입장은 조금 다를 수밖에 네. 없다. 결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빚어지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 이해찬 완톱 플러스 저 공동 선대위원장 중에 한 명으로서 이낙연 총리가 들어오는 구도. 네. 그거하고 쉽게 얘기해서 그다음에 이해찬과
우리 이낙연 투톱으로 공동 선대위원장을 가는 구도하고의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